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도하지 않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허락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합니다. 원하는 이성을 연인으로 만든 수많은 주인공들은 인내심과 끈기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선택하는 과정은 연애와 흡사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도 처음부터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밑바닥에서 하찮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디면 비로소 원하던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행기 기장은 높은 연봉을 받는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시간과 자격증, 경력이 필요하며 교육비 또한 억 단위로 소요됩니다. 시험 난이도 역시 무척 어려우며 요구하는 지적 수준과 체력 기준도 엄격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요. 기장 시험에서 2번 떨어지면 자동 퇴사합니다. 비행 스케줄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운행 중에 사고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훈련 과정을 기꺼이 즐깁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인의 딸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디자이너로 진로를 정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대충 짐작은 했지만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멋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상상하는 입사 후의 일상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드라마나 영화 속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팀장과 동료들과 업무 회의를 합니다. 휴게실에 마련된 커피 메이커에서 갓 내린 향기로운 원두내음을 음미하며 다들 활짝 웃는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하죠. 팀장님은 여유롭고 능력 있으며 동료들은 다들 세련되고 부티가 나는 모습입니다. 회의는 긍정적이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 끝납니다. 내가 공들여서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들 호평일색이고요.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디자이너들의 일상이 이럴까요? 제가 아는 디자이너의 일상은 분주하고 빡빡합니다. 디자이너가 프로젝트 하나만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사가 망해가는 중이거나 사장이 돈이 많아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눈앞의 프로젝트에 몰입하다가 넘겨야 할 작업물을 깜빡하거나 수정사항을 놓치면 대형 사고가 나게 되죠. 회의는 진지하고 긴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작업물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수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중에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대개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이나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쓸만한 아이디어를 내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가 눈에 아른거리지만 편한 길을 걸으면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못 될 것을 알기에 애써 외면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디자이너들은 한가롭고 우아해 보이지만 현실 속의 디자이너들은 우아할 겨를이 없습니다. 디자이너로 입사하면 처음부터 혼자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선배들을 돕는 보조 업무를 하게 되죠. 배경을 따거나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작업 시 참고할 레퍼런스를 찾거나 데이터를 정리하는 등 어찌 보면 하기 싫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작업을 잘한다고 칭찬받던 친구들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들어왔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디자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가 완성한 결과물에 만족하는 클라이언트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실무 경력 1년차 디자이너와 비교해 봐도 반딧불과 촛불 차이가 나니까요. 그들이 짜증냈던 일들이 사실은 기초를 잡아주고 실력을 키우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절대로 무의미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복사처럼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좋아해서 선택했다면 혼자 일할 기회가 오기까지 예상과 다른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단순한 일도 방법을 찾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낫게 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지속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직원은 처음 3년간은 다른 직원들보다 오히려 발전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4년 차부터 발전 속도가 빨라지더니 5년 차부터는 확연한 수준 차이를 보였습니다. 7년 차에는 야근을 자청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마침내 원하던 프로젝트를 따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배들이나 상사들은 한 직장에서 최소한 3년간 있으라고 합니다. 왜 3년이나 있으라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첫 1년 동안은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익힙니다. 2년 차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을 하죠. 이때 회사는 직원의 성장 가능성을 헤아려보고 개인별 특성과 장점을 살핍니다. 직원들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서 일을 배운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차는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비로소 본인 포트폴리오에 넣을 작업을 할 기회를 얻는 거죠. 프로로서 첫 날개짓을 할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상사들과 선배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3년 미만의 경력직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서 2년 내에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는 게으른 천재보다도 성실한 노력파를 원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기대했던 결과물과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기 일을 걸어온 저력과 경험이 쌓인 결과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좋아하는 일이라면 예상과는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3년 동안 연애를 하는 것처럼 매달려 보십시오. 3년 후에 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